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방금 전인 오후 6시경 붕괴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지만 2,000명을 육박하는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긴급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생존자 구조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구조 인력을 참사 현장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여기는 건국 이래 최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자정에서 멈추면 그때 신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건 1초일 수도 있고 영원일 수도 있어요. 재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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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준아. 난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얘기 즐거웠어요. So you think you could tell heaven from hell, blue skies from pain? Can you tell a green field from a cozy red? Smile from a veil. 여보세요? 나야.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당신 내 말 아직도 이해 못해요? 여보, 우리 이젠 끝난 거예요. 나 피곤해요. 끊을게요. 여보. 당신까지 이러면 난 살 수가 없다. 버틸 재간이 없다고. 더 이상 내게 다시 여보세요. 네? 잠실 아파트요? 빨리 갑시다! 들어가!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뭐냐? 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자정에서 공후 3시 사이에 사망한 것 같고요. 사망 원인은 글쎄 약물에 의한 사망인 건 확실한데 뭐 주사기에서는 뭐 얻을 오늘 게 처음 없고 만난 당신 정확한 건 부검해봐야 그게 뭔지 나오겠네요. 내 사랑인 걸요. 야, 조용히 좀 안 해가?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어떻게 더 기다려도 따줄게요. 되겠어요? 뭐 그럴 시간이 없죠. 벌써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 이놈의 집안의 식구들은 이거 어떻게 뭐 마누라고 형제들이고 다 출타 중이신가? 에? 왜? 아니 어디서 본 사람 같아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이 거기서 다 거기지 뭐. 어? 나 저 거실 좀 뒤져볼 테니까 너 여기서 뭐 좀 찾아봐. 새로운 메시지가 한 개 있습니다. 여보, 집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되는데 나 좀 더 이따 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잡네.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내일쯤에 올라갈 테니까 그동안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박형사. 먹어요. 어? 이리 좀 와봐. 야, 너 선배 보고 자꾸 박형사 그럴래? 어? 이거 뭐야? 왜 유서하냐? 아니 컴퓨터 켜진 상태였는데 마우스 건드리니까 이게 그대로 뜨네. 자살인가? 왜 그래요? 아, 이거 소변 말할 때마다 쿡쿡 찔러. 전립선이래. 이거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사건 통제구입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정말인가? 아예 저 새벽쯤에 이 도둑이 들어와서 그 치가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도둑이요? 예, 맞아. 신고만 하고 바로 도망갔어요. 뭐 살해범은 아닌 것 같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뭐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이 어딨죠? 현관문에 뭐 다른 흔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거죠. 그 사람
문 닫아 거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문 좀 열어놔. 답답해.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싸우기까지 했어요. 아마 혼자 있었으니까 문을 잠그지 않았을 거예요. 한동안 집을 비우셨나 봐요? 며칠 친정에 다녀왔어요. 부부싸움? 우린 부부싸움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잃고 난 후에. 예? 3년 전쯤에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었어요. 2살 배기 갓난애를. 김영사님, 아, 저기 부군께서 저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던데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요식적인 질문이니까. 노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은퇴하기를 바랬고요. 대부분은 저하고 상의했지만 저 모르게 들어놓은 것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금 타내려고 남편 죽일 만큼 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친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글쎄 친구하고 있었다니까요. 형님, 이게 도대체 그러게 말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니. 재수 씨, 얼마나 놀라셨어요? 괜찮니?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래요. 신경 썼더니 또 포진이 도졌어. 그나저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당신 내가 뭘? 내가 형진이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그럼 그날 밤 어딜 갔다 온 거죠? 아, 그거... 관투자. 경찰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겠지? 내가 바본 줄 알아요? 그래.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고 또 침착해야 돼. 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이 손 치워요. 죽은 친구한테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킬 거예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그 노래 지겹지도 않냐? 어? 내 파트를 좀 바꾸든지. 명랑하게 노래 부르는 것도 죄요? 야, 부검교가 나왔더라. 책상에 올라놨을까 봐.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응? 최영진이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예
그 뭐야 그 저 몰핀 중독이 사연이랍니다. 몰핀? 마약 아니야? 현재로서는 저 마약이라기보다는 이게 진통제에 가까운데요. 근데 이게요 한꺼번에 다량으로 주입하면 그냥 죽는답니다. 시체도 깨끗했다며. 아유 깨끗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잠든 거죠 그냥. 아 이게 나이브하다 진짜. 경찰서 차원에서 이거 대주민 홍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뭔 문제 있어? 이것 좀 보세요. 최영진 씨 다이어리인데요. 거기 그 부분 좀 보세요. 왜? 최근에 작성된 여행 계획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짜 있더라고요. 여행지 지도하고 사진까지 끼워져 있는 채였고. 근데 이게 왜? 자살할 사람이 여행 계획이나 짜고 앉았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 그냥 낙서 아니야 이거. 어? 그럼 이것도 낙서로 만든 걸까요? 뭐야 이건 뭐야? 캐나다행 항공기 티켓입니다. 다이어리에 끼워져 있던. 달랑 한 장뿐이었습니다. 달랑 한 장?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 티켓을 한 장밖에 안 끊었다? 게다가 이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죽으려는 사람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행 계획이나 짜고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유서는요. 아무리 컴퓨터 시대이지만 그렇게 유서 써놓는 게 정상적으로 느껴지냐고요. 아 왜 성질을 내?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험도 그래요. 보험이 한두 개입니까 이 사람? 그러면 최영진이 마누라가 좀 수상하다는 얘기야? 보험금을 타겠다는 여자가 왜 자살로 위장을 하나? 제 말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리기에는 좀 석연치 않다는 거죠. 뭐 딱히 부인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좀 찜찜한 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 저 피해자가 말이야 몇 년 전쯤에 아이를 잃었다고 했지? 그런데요. 아니 난 그냥 말이야 당신이 그 이번 사건에 너무 확 그냥 달려드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망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딱 3일 줄게. 뭐 한정없이 시간을 줄 벨도 아니고 뭐 다른 할 일도 많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예. 저기 저 불인 관광 호텔 사건 말이야. 그거 어떻게 진행 중이야? 계장님 일단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을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응? 뭐냐? 응? 아이고 또 애들처럼 이거 저 응? 장난감책이나 보고 있고 말이야. 빨리 가서 마누라 하나 데리고 와. 응? 길어지면 정말 사단 나는 수가 있어. 남 얘기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전립선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 그거 뭐 밤일. 제가 보기에는 절대 자살할 양반이 아니었어요.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잘 웃으시고 툭하면 콧노래 흥얼거리시고 하여간 절대 자살할 양반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뭐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시단 말씀이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부서 회의가 있어서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럼 예, 김민규입니다. 예? 저 혹시 전화 주신 김영우사님? 송파석 김민규입니다. 윤지영이에요. 최 대리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저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 분이시죠? 직장 동료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비록 지금은 이런 몸이지만요.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예명이에요.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자살이라고 하던데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분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네? 직장을 다닐 때 전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치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상대가 로얄 패밀리였거든요. 그때 절 위해 나서주신 게 바로 최 대리님이셨어요. 제가 당한 사실을 공론화시키고 사측의 해결을 요구하셨죠. 그날부터 회사는 지옥이 됐어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고 노골적으로 모욕당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최 대리님은 우리를 따돌리던 회사 전체보다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강한 분이 자살을요? 저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긴 그분도 마냥 강한 것만은 아니었죠. 방금 하신 말 무슨 뜻이죠? 윤지영 씨, 부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부인 때문에요? 그럼 뭐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치만 원만하지 못했던 건 확실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더는 묻지 마세요. 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박 경사님, 지금 천안 가는 길이에요. 천안? 아니 왜? 뭐 호두 과자 먹으러 가자? 뭐요? 호두 과자? 호두 과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한미연 씨 친정 가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연 씨 행적에 대해서. 저로서는 왜 경찰이 우리의 얘기를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의례적인 겁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필요는 없으세요. 워낙 오랜만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더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머님 말고요. 한미연 씨가 이곳에 그 21일 아침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보시다시피 여기는 외따로 전원주택이에요. 마을도 꽤 떨어져 있고요. 저 말고 누가 또 있겠어요? 그렇게 강한 분이 자살을요? 저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네요. 하여간 절대 자살할 뿐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잃고 난 후에. 뭐 골치 아픈 일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자살 생각을 할까? 글쎄요.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할 때?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런 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그때마다 다 죽으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핑계에 불과한 거야.
그런가?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고 싶은 게 본능인데 오죽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사람이 못 견디는 고통이란 건 없어. 다만 나약하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고통을 견뎌내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인간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반드시. 인생이란 그런 거야. 김영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견뎌내야죠. 나약하게 무너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견뎌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신 적 있나? 제 아들놈이에요. 두꺼비 같죠? 26개월 됐어요. 뭐 잘생긴 건 아닌데 인간상 하나 끝내줍니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어. 5살짜리. 잘생긴 애다가 인간성도 끝내주지.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5살이면 늦게 가지셨네요? 아닌가? 적당한 건가? 아주 일찍 가진 편이었지. 예? 뭐 어쨌든 잘생긴 데다가 착하기까지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그럼 부모가 돼서 바랄 게 또 뭐가 있겠어. 가시게요? 갑자기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져서. 비행기 다시 해요? 좀 익숙해졌네. 왜? 집에서 나온 지 채 얼마도 안 됐는데 당신 참 많이 변했어. 살도 빠지고 비행기도 다시 하고. 당신 머리가 짧아졌어. 다 자란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내 마음속의 재준이는 여전히 5살밖에 애기예요. 웃기지도 않아. 재준이가 천문학자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천문학자는 돈을 못 벌어서 엄마 아빠 세계 여행도 못 시켜줄 텐데 그러니까 이 엉뚱한 녀석이 한다는 말이 대신 외계인 친구를 사귀어서 엄마하고 아빠 우주 여행 시켜줄 거야. 제발 날 놔줘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그대로 터져버릴 것만 같아.
부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고객의 상식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삼진 심부름 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야? 정말 왜 이러세요?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요. 아저씨, 그 사람 다이어리에 전화번호 적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발뺌할 거야 진짜? 에이 참 정말. 아이 참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재미없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올 만큼 당신 아주 깔끔하게 살아오셨나 보지? A씨? 기다리세요. 저도 사실 뒤늦게 알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또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데 연루되면 워낙 거시기해서. 저 사진이 워낙 결정적이니까 제발 오라가라만 좀 면해 주십시오. 잘해 아가씨도. 사장님, 그 의뢰인 여자분 아니었어요? 김구원, 이리 와봐. 이 사람들이 구원이가 잘 보고 기억을 안 되는 말씀이죠. 난 정말 아닙니다. 형진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를 내가 왜 죽이겠어요? 그럼 한미연 씨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부인이어서 같이 놀아놨어요? 하여간 난 아닙니다. 난 형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 다시 시작합시다. 강규현 씨는 3월 20일 21시 30분경에 인천에 있는 피아노 모텔에서 투숙한 바가 있죠. 그런데 21일 자정께는 그럼 도대체 어딜 나갔던 거요? 자정쯤 종업원이 메시지 하나를 전했습니다. 누구의 메시지였어요? 형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뭐예요? 급한 메시지입니다, 손님. 메시지요? 고맙습니다. 형진이다. 나 지금 신촌에 있는 올드제대로 가고 있어. 아직 기억하겠지? 봤으면 한다. 미연이는 모르는 게 좋겠어.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쉬고 있어. 도대체 뭐야? 가려면 같이 나가.
같이 가기는 금방 갔다 올게. 회사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응? 분명 형진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매물을 전해줬던 그 종업은 어디로 사라졌죠? 그날 당신한테 매물을 전해줬다는 그 사람은 모텔 종업원 중에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종업원이 왔고 매물을 전했다고요. 오랫동안 대상포진을 하러 오셨죠? 동심병원에서 그동안 발행된 모르핀 처방전을 확인했습니다. 이래도 계속 발병할 거요? 몰핀이라니요? 그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당신은 최영진 씨가 회사에서 고립된 상태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기로 결심했어. 한미연 씨와 함께. 당신은 그날 한미연 씨와 갔던 모텔에서 나온 후에 최영진 씨의 집을 찾아 그 사람에게 술을 잔뜩 먹였어요. 술이 약한 최영진 씨는 곧 골아 떨어졌고 당신은 그를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은밀히 빼돌리며 준비해온 약을 주사하고 컴퓨터에 거짓 유서를 남겼잖아. 카드비치 있었나? 그 해결책이었어?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야! 난 형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규현 씨가 그 시간쯤에 나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왜 나갔는지, 나가서 뭘 했는지는 그건 나도 몰라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자를 보내고 여자가 혼자 모텔에 남아 기다리는 경우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린 자주 만날 수 없는 처지였고 난 그때 많이 피곤했어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내 말을 안 믿죠? 당신이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럼 내가 남편을 죽였단 말인가요? 정부하고 작당을 해서?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방해받을까 봐서요?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당신도 죽였어. 도대체 당신이 한 짓이 어떤 일인지 알기나 해? 난 죽이지 않았어요. 쉽지 않지? 아유, 완강해요 이것들. 아이고, 죽이려는 놈들. 왜? 아, 왜 하필이면 살인을 저지르는 날 한면이랑 같이 있었을까요? 이 친구야, 비합리적이고 우발적인 게 바로 치정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난 걱정할 거 없어. 증거 자료 충분하고 이제 자백만 받아내면 완벽하다고. 아이고 참 그만한 일로 왜 이렇게들 날 찾아 그래? 어? 너 하여간에 이번에 라이브했어. 응? 야, 계장님이 쫙 찌었대. 그러니까 우린 그걸 자살로 쉽게 끝내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해왔다. 봐라 이거지. 응? 김 선배. 아, 빨리 나와요. 왜 그렇게 까칠해요? 좀 바빴어. 건강 좀 챙겨요. 이제는 혼자 몸이잖아. 이게 뭐야? 서류, 이혼 서류.
여보, 당신 정말 우리 이제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요. 난 단 한 번도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 한 적 없어. 그치만 당신은 늘 날 괴롭혔어. 내가 당신을 괴롭혔다고요? 그래, 괴롭혔어.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날 이해해주지 않았어. 항상 당신 자신만 생각하고 날 몰아붙였어. 그럼 당신은요? 난 노력했어. 정말이야, 나 최선을 다했어. 맞아요. 당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도 노력했어요. 뒤늦게 대학에도 들어갔고 애도 다시 가지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이민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10년을 노력해왔어요. 10년을. 하지만 여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억지 부리지 마, 여보. 왜 하필 백화점이었어요? 왜 하필 그날 거길 간 거였어요? 만화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었고 아님 놀이동산을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거기였어요? 그만해. 다 운명이야. 운명이라고요?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운명이 주어졌는데요? 우리 애가 한글하군 오랜만에 짬나는 아빠하고 놀러 나간 것뿐인데 그 애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혼자 살아 돌아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뭣도 모르는 20살 나이에 당신하고 결혼해서 여태껏 살았어요. 당신 나한테 참 많이 약속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계획도 많았지만 나 당신 믿었어요. 우리 제법 행복했어요. 그치만 우린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당신 말 나 더 이상 못 믿겠어. 아니, 믿고 싶지도 않아요. 부탁해요, 여보.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나 너무 나간 것 같죠? 그죠, 주대리님? 당신 예뻐. 스스로도 그거 알고 있지? 반말하지 말아요.
그 예쁜 얼굴로 이제껏 몇 놈이랑 놀아놨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6명? 7명? 셀 수도 없지. 이봐요. 그 사람들 전부하고 사랑했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미칠 것까지 그리웠어? 이런 식의 얘기 계속 들어야 되나요? 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분 나빠? 내가 왜 형사님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죠? 당신이 당신 남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만해요. 당신은 당신 남편이 어떤 심정이었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했어? 하긴 그거 알았다면 차마 이런 짓은 하지 못했겠지. 난 죽이지 않았어요. 몇 번을 말해야 되죠? 당신은 모르지만 난 알 것 같아. 아마도 그 친구는 벼랑 끝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을 거다. 그 벼랑 끝으로 발을 내딛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가면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수없이 되뇌어가면서. 그럼 나는요? 난 벼랑 끝을 걷는 기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벼랑 끝으로 발을 내딛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바위덩어리에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난 그저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했나? 그래서 당신 남편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난 죽이지 않았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이혼을 당길 거야? 그냥 행복했다고 나름대로 남족한 삶을 했다! 서로 냄새가 나긴 하겠지만 꽤나 감동적이겠을 거야. 근데 어떡하지?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복도 이제 끝이 날 것 같거든. 내가 끝을 내주겠어. 알아들어? 당신하고 당신 정부가 저지른 그 자청한 짓을 내가 끝을 내주겠다고.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 살인죄에 해당돼요.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벌은 달게 받겠어요. 게다가 윤지영 씨는 죄 없는 사람들을 살인자로 몰고 수사로 혼선에 빠지게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했어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당신이 검사야 판사야? 도대체 이 사진들은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 여자 때문에 최 대리님은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아니, 완전한 절망이라고 해야겠죠. 그분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용역을 고용했어요. 그 여자의 모든 행적을 감시하고 증거물을 얻도록. 최영진 씨도 아니고 윤지영 씨가 왜요? 윤지영 씨! 사랑했으니까요. 난 최 대리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그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설득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설득당하고 말았죠.
고마워 지영 씨. 정말 고마워. 여보, 집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되는데 나 좀 더 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잡네. 남자를 많이 불러내요. 연락했나 봐요. 지금 당장. 내일쯤에 올라갈 최영진 씨 테니까 이름으로 그동안 식사 버리지 말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잘 챙겨 먹어요. 최영진 씨 다이어리에 영역 전화번호를 적어둔 것도 윤정 씨입니까? 왜 자수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최대리님은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도저히 출구가 없었어요? 나도 출구가 없는데. 나도 없는데. 바람 한 장 들어올 창문도 없다. 김영사님, 괜찮으세요? 여기죠. 화장실이 어디였지? 저기 입구 왼쪽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 원사님! 재준아. 재준아.
야, 김재준, 너 도배한 지가 언젠데 이걸 온통 붙여놓냐? 엄마 아빠 방에 다 붙여놓을 건데? 안 되는데? 온 집안을 온통 집안하게 만들려고? 어? 아빠. 괜찮아. 세상 정신.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 나예요. 방금 재준이 꿈을 꿨어요. 우리 애기가 홀쭉해진 모습으로 날 안아줬어요. 우린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아직도 5살밖에 엄마 아빠인데, 그 애를 잊고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커가는 그 애처럼 우리도 다시 늙어갈 수 있을까? 혹시 신의 시간을 알아요? 신의 시간? 시계의 초침이 자정에 멈추면 그때 신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저 신의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신은 전능하고 난폭하죠. 내가 꾸는 꿈을 당신이 꾸게 하고, 당신이 꾸는 꿈을 또 다른 사람이 꾸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기적이나 우연은 아니에요. 그의 계획이고 섭리일 뿐. 완전 제멋대로. 맞아요. 제멋대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정이 올 때까지 애쓰고 또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그것뿐이죠. 재준아. 재준아.
우리 아빠가 바람이 났다. 이씨.